신동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이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시인들은 왜 노랫말을 안 쓰느냐, 뮤지컬, 오페라는 왜 안 쓰느냐,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안 쓰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써봤자 발표할 데가 없어요. 남이 평가해주지 않는 일, 평가받지 않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문학장이랄지 하다못해 축구도 2002년 월드컵 때 그 축구 마니아들이 한국 축구의 과제로 딱 제출한 것이 이제 K리그를 살리자. 필드가 있어서 그 필드에서 경쟁을 해야 어떤 일들이 활성화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문학의 필드는 문예지들인데, 문예지는 시, 소설, 평론 주로 이런 것들을 다루지, 문예지의 시극 이런 것은 거의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시인들이 다 안 쓰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남이 평가해주지 않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신동엽이에요. 이게 신동엽의 정신세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을 견딜 줄 아는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동엽 시인이 노랫말, 그 시극, 오페레타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이제 옆에서 보면 좀 가까운 일이죠. 그걸 누가 읽는다고 그런 걸 쓰느냐.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동엽 시극 중에 그 입술에 파인 그늘, 저는 어렸을 때 저 제목이 고등학교 때 읽고 얼마나 근사했는지 몰라요.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이라고 하는 시극을 무대로 올려서 꽤 재미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신문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저기 무대에 올랐는데 지금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이 최일수라고 하는 분이 연출한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을 연기한 청년 연극인이 누구냐면 최불암입니다. 최불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문호장이라고 조금 일찍 죽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저기도 최불암하고 문호장 등이 그 입술에 파인 그늘에 등장을 합니다. 저 오페레타 석가탑을 작곡한 분은 백병동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신동엽은 인복이 조금 이렇게 넘쳐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술가들이 저기에 작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동엽 시인이 쓸 때는 자기 학생들이나 읽을까 읽을 사람들이 거의 없었겠죠. 신동엽의 그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동엽 시인의 친구들인데요. 신동엽 시인은 4.19 때 가장 열심히 뛰었던 시인인데 지금 삼총사였습니다. 3명이 특별히 친했어요. 우선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순환이대라는 소설을 쓴 하근찬 선생입니다. 가운데 사람이 휴전선이라는 시를 쓴 박봉호입니다. 제일 작은 사람이 신동엽이에요. 하근찬 선생은 신동엽 시인하고 전주사범학교 동기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안 친했었다고 그래요. 하근찬 선생은 운동 선수도 했고, 신동엽 시인은 그런 신체 활동을 잘 하지 않는 독서 그런 걸 좋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박봉우 시인은 신동엽 시인이 장시를 투고했는데 시가 줄여서 당선자가 없는 가작으로 뽑혔다고 했잖아요. 그 예심을 맡은 시인이 박봉우입니다. 박봉우가 최초로 신동엽 시를 발견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해서 떼를 쓰다시피 해서 신춘문예를 데뷔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동엽 시가 뽑히자마자 시인 박봉우가 신동엽의 신춘문예 등단을 축하해 보낸 엽서가 있죠. 저걸 보내놓고 신동엽 시상식 때 박봉우 시인이 가서 기다렸다가 시상식 끝나고 나오는 바로 낚아채가지고 그날 밤에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박봉우보다 신동엽 시인이 1살 나이가 더 많은, 그래서 친구로 지냈습니다. 신동엽과 박봉우 관계가 매우 가까워서 박봉우는 전라남도 주로 광주 김현승 시인 중심
그 제자들 그룹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박봉우 시인하고 친해지면서 신동엽 시인이 그쪽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시인은 신동엽 시인 죽었을 때 천상병 시인이 곡 신동엽 해갖고 쓴 저 시인데 조시죠, 조시. 신동엽 시인이 얼마나 주변 시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증거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